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1분기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1.6%를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는 좀 우려 속에 비트코인 2만 달러 부근 횡보하고 있는데요. 어제와 같이 또 스트라티스가 급등을 했고요. 또 BTC 마켓에서는 100%가 넘는 코인들이 나오면서 지금 알트코인 현재 순환 펌핑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락장이라고 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들의 코인을 지켜주실 든든한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볼 건데요. 코인가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인가드 전문가입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좀 조정세가 있죠. 그럼 이런 와중에도 알트코인들 쭉쭉쭉 올라가는 알트코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점유율이 좀 떨어지면서 도미넌스죠. 도미넌스 차트가 좀 떨어지면서 알트코인이 좀 수급이 들어오는 단계라 좀 보시면 되고, 하지만 우리 이런 상황에 막 비트코인이 좀 막 흔들린다고 해서 너무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뒤에 얘기 좀 말씀드릴 썰전 코너에서 말씀드릴 좀 주제는 테더에 좀 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좀 앞으로 좀 우리가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횡보장이라도 문제 없이 저희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같이 코인 소식 볼 텐데요. 저와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연준의 파월이 강력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2%대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은 또 7월 회의에서 75bp 내지 50bp의 금리 인상을 조금 시사를 했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조금은 어려운 시장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큰 폭의 하락이 조금 있었지만 해시레이트에서는 안정적인 유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 능력은 아직까지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말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시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1,000만 달러 추가 매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평균 매입 가격 2817달러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코인가드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마이클 세일러 우리 코인을 이끌어 주시는 어떻게 보면 큰 형님 같은 존재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이분을 무조건 신봉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을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지금 이 마이클 세일러에 대한 조롱을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그럼에 있어서, 아니, 너네들은 이렇게 많이 빚을 내서 이렇게 샀는데 너네 회사 없어지면 어떡하려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자, 우리 어떻게 보면 롱텀을 가지고 뚝심을 가지고, 자, 마이클 세일러 10년 전에 애플의 주가를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앞으로 있을 10년 우리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도 잘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마이클 세일러의 또 추가 매입 비트코인 소식 코인가드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소식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법원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말했던 3A로 캐피탈 청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시장에 조금은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코인 소식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코인 썰전 이어갈 텐데요. 오늘 주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테더 공매도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사실 루나랑 테라 폭락 후에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 많이 신뢰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 시총 1위인 테더에서 좀 공매도가 급격히 늘은 사태가 좀 있었는데요. 헤지펀드에서 루나에 이어서 또 테더의 붕괴를 좀 타겟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코인가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 잘 해줬다시피 지금 현재 폭락이 나왔죠. 루나 사태가 이루어지고 계속 지금 연쇄적인 안 좋은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워요.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전 세계에 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사건이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본격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암흑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닌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뉴스에서도 봤듯이 우리 3A 캐피탈에서도 지금 거의 6억 7천만 달러의 가상화폐 대출금에 대한 지금 디폴트 상황이 나왔기도 하고 그러게 좀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루나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사상 뭐 제로로 떨어진 거죠. 갖고 있던 이렇게 빚을 많이 내서 들고 있었는데 이 가치가 제로에 좀 수렴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일어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요즘 계속 저희가 얘기하려는 주제가 테더의 공매도인데요. 저희가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트코인 시장에서 공매도가 무엇인지 또 지금 테더의 상황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지금 뭐 암호화폐 시장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좀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슬슬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테더를 상대로 지금 공매도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가 뭐냐면 특정 이제 종목의 이제 주가가 하락할 걸 미리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당 주식을 뭐 주식이나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빌려서 매수를 하고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되사서 갚는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말이 좀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루나와 테라 같은 경우는 좀 알고리즘에 좀 기반된 코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격 대상이 되기에 상당히 좀 쉬웠습니다. 그러나 테더 같은 경우는 실제 준비금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테더사 측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뭐 비교적 안전하다라는 좀 평가를 받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테더를 표적으로 지금 수억 달러의 대출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헤지펀드에서 좀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자, 루나도 이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제 이런 퍼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우리 권도영 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취했죠? 뭐 거의 무시하다시피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미리 알고 있지 않은 이상 어떻게 이렇게 루나의 좀 가격이 영원히 내려오게 되고 최근에도 지금 가상화폐 투자로 인해 좀 많은 실패를 보신 분들이 뭐 좀 안 좋은 좀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 보면은 정말 잘못됐다라고 저는 단연코 말할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일이 나오는 이 이슈도 테더 이슈도 17년, 18년부터 계속 꾸준히 나오던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면은 여러분들 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불안감이 점점 좀 올라오고 있다. 여기서 이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네. 네, 그렇다면 헤지펀드가 지금 테더를 표적 삼아서 지금 대출을 조금 많이 빌렸다는 소식인데 그렇다면 테더사 측의 입장도 조금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뭐 테더의 이제 CTO죠. 꾸준한 좀 반박글을 올려서 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네들 지금 헤지 펀드들은 지금 계속 테더가 100%의 자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또 뭐 중국에 빠진 뭐 헝다그룹의 리스크에 또 노출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뭐 대출 기관들이 뭐 과도한 담보 없이 테더로부터 좀 차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퍼드를 계속 퍼뜨리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테더는 실제 100% 이상의 자산이 뒷받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뭐 USDT도 좀 1달러 계속 패깅을 잘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지금 자체 테더의 상황은 제가 좀 판단하기에 기업 어음이죠. 우리가 450억 달러에서 거의 884억으로 줄였다. 그리고 어떤 걸 샀냐면 이제 미국 재무 채권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좀 옮기는 과정을 좀 CTO께서 이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만약에 이렇게 돼서 너네들이 공격을 하게 된다면 지금 내가 발행했던 모든 이 공매도한 이 헤지펀드들을 다 다시 사서 되갚아야 되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네들은 뭐 실패하겠다 뭐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 달러를 대표하는 이제 뭐 법정 자산을 두고 있는 이제 테더를 공격하는 거는 달러에게도 좋지 않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죠. 뭐 그래서 제 생각은 향후 시장은 이제 테더보다는 USDC 쪽으로 이제 좀 갈 상황이 좀 오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을 하는데 자, 만약에 이 테더가 이렇게 몰락을 해요. 테더가 이렇게 우리 루나처럼 공매도 이제 헤지펀드들 공격을 받아서 뭐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코인 시장에 정말 큰 악재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개인 매매를 하건 우리 뭐 회원님들에게 뭐 추천을 드리건 이런 매도를 할 때 상당히 조심적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좀 그런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다. 우리 테더가 좀 잘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루나 사태에 이어서 또 테더 사태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테더의 입장이 테더는 지금 100% 이상의 준비금이 좀 뒷받침이 되고 있고 또 상환에 실패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 테더는 앞으로 상호모음을 보유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료되는 상호모음은 또 미국 국채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지금 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제가 좀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테더 사측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여러분께서는 절대로 고지그대로 다 믿으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 모든 의혹을 다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 뭐 이런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회사 측에서 입장을 밝혀라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좋은 쪽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스테이블 코인 지금 시장도 좀 안 좋게 흘러간 이 마당에 테더사 측에서 그렇게 뭐 다 할 이유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 국채를 좀 계속 보유하고 있고 좀 안정성을 좀 높여가는 단계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테라의 이 폭락은 이제 앵커 프로토콜보다 미러 포크 때문에 좀 공격당하거나 이제 미국에 그래서 미움을 좀 샀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USDC가 어찌 보면 스테이블 코인 입지가 테더를 어떻게 보면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 뭐 계속 나오는 얘기죠. 뭐 권도영 대표에 대한 지금 뭐 구속영장 빨리 저 사람을 잡아들여서 그동안 있었던 법적인 책임을 묻게 하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에 뭐 해커 그룹 뭐 어네니머스죠. 뭐 익명성 그룹 해커 집단 이제인데 이분들께서도 이제 권도영 대표에 대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빨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뭐 도건에게 빨리 책임을 좀 묻고 법의 심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잘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뭐 잘 마무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네. 네, 현재 조금 무리한 투자로 인해서 지금 파산이나 또 손해를 크게 보신 분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이 변화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 최근에도 뉴스 좀 핫하죠. 네. 제가 뭐 굳이 이렇게 안 좋은 뉴스를 언급을 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뭐 일가족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한데 자, 지금 이렇게 주식이나 코인으로 잃은 돈들이 있잖아요. 이 잃은 돈들을 우리 원래라면 이제 뭐 투자했다가 개인 회생을 좀 신청하는 이제 상황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장치에서도 좀 많이 부담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을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 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 뭐 회생법원이 뭐 변제금 신청 시 이제 산정 시 이제 투자에 대한 손실금을 반영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투자를 할 때 진짜 이제는 우리가 뭐 대출을 끌어다가 여러분들 뭐 몰빵을 하거나 뭐 대출을 뭐 여러 가지 뭐 자산을 매각해서 자기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막 무리한 레버리지 끌어서 투자를 하시는 거는 진짜 정말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아직까지 뭐 실제로 투자 실패로 뭐 개인 이제 회생을 신청할 경우에 뭐 변제금을 정할 때 실질적인 액수나 뭐 금액에 대한 얘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 배당받을 총액에 뭐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지금 상황이 앞으로도 지금 이어질 뭐 인플레이션의 뭐 금리 인상에 따른 좀 여러 가지 투자금에 대한 손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솔직히 말을 하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어제 들어온 소식이죠. 금융위원회에서 또 증권형 코인이 있겠다, 뭐 비증권형으로 나누겠다 이런 규제에 대한 소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짚어주시나요? 지금 상당히 예민한 또 뉴스인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 뭐 90% 코인이 뭐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한국에서 뭐 또 설레발을 치는 게 아닌가 제가 좀 말씀드리기도 좀 조심스러운데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자, 가상자산 뭐 코인 90% 이상 뭐 금지되나 이렇게 좀 뭐 기사들이 좀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이중 증권형 코인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이제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증권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만약에 이러한 경우 뭐 증권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우리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좀 첫 번째로 좀 타격을 입고 좀 힘들어지겠죠. 뭐 존폐 위기가 좀 뭐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증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 지금 당장 우리들 코인 상장시켜 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좀 가상자산에 대해 굉장히 이 정부가 대통령이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이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좀 이제 친화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뭐 국정 과제예요. 어떻게 보면 또 뭐 금융 당국에서 증권형 코인에 대한 규율 방향 뭐 마련에 속도를 낸다 이렇게 좀 뉴스가 좀 나오고 있고, 증권형이냐 비증권이냐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지금 뭐 대부분 코인들 뭐 5개에서 10개를 제외한 코인들이 다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뭐 이렇게 상황이 좀 어렵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게 가상자산이 지금 증권형으로 조금 분류가 될 경우에 그래요. 저희가 규제들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투자 설명서나 공모 규제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지금 뭐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뭐 해야 될 게 점점 많아지는 거고, 뭐 이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증권형 코인으로 이제 뭐 분류가 되잖아요. 그럼 뭐 증권법의 규제를 받게 되겠죠. 그럼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되냐?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가 아닌 한국거래소에서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증권형 코인 자체도 지금 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뭐 발행할 수가 없죠. 그런데 증권형으로 제대로 뭐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완전 중구난 방식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말씀드렸어요. 뭐 5개에서 10개를 이제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이 다 뭐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지금 많이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외에 있을 좀 그런 사례를 우리가 참고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제도의 실효성이 좀 담보될 수 있도록 뭐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이렇게 좀 바이든이 내린 행정명령과 어떻게 지금 상관관계를 갖고 갈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지금 국내에서 만약에 선제적 대응을 할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이제 좀 한국에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쓰잘데기 없이 좀 이렇게 말해서 좀 세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쓰잘데기 없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트래블 룰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인을 송금하고 이렇게 뭐 받고 이런 데에서 제한이 많잖아요. 실명 인증이 안 되면 하루에 100만 원 이상 뭐 보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상황이 이제 보면은 제가 갖고 있는 코인들, 해외 거래소에 갖고 있는 코인들을 이제 개인 계좌로, 이제 업비트 계좌로 다시 가지고 오는 지금 형국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업비트 자체도 상당한 좀 수혜를 얻었다. 뭐 거래 대금이 계속 올라가죠. 뭐 우리 가두리 펌핑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계속 업비트에서도 지금 여러 좀 뭐 수수료를 잘 챙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지금 우리 현 정권이죠. 정권에서 20, 30대에 지금 우리 표심을 잡기 위해서 코인 세금을 좀 유예한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유예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지금 갑자기 뭐 이런 규제를 해서 코인의 90%를 다 상장 폐지시킨다? 이것도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데, 자, 이런 기사를 보고 우리가 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국내 거래소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본인들만의 그 이득을 취하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외 거래소의 자금 이탈을 막 허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잘 지켜 나가겠다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번에 나온 기사는 사실 미국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부터 이렇게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누겠다, 또 한국 거래소에서 코인을 취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조금은 강한 좀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서 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다 팔고 떠나야 하는 상황인지도 조금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뭐 지금 뭐 어렵죠. 네. 뭐 지금 걔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뭐 지인들도 연락이 오고 뭐 그런 경우도 많고, 지금 이럴 때일수록 저는
자산을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퍼드형 뉴스, 뭐 퍼드는 아니죠. 실제로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거에 여러분들 뭐 너무 무섭다 해서 막 도망가거나 그러실 필요는 단연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뭐 절대 이런 기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 자산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팔고 매도한 거는 다 우리들 이 손가락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 자체가 올바른 생각을 갖고 투자를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만약 이렇게 거래소 코인이 90% 이상 뭐 상패가 되면 뭐 우리나라 코인 전체에 엄청난 타격이 오겠죠. 그럼 뭐 해외는 어떨까요? 해외도 우리나라를 본보기로 보고 똑같이 갈까요? 그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리플이 참 한국인들 리플을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리플 소송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우리 대한민국이 나서서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 여러분들 전 세계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을 따라오세요라고 이렇게 할까요? 저는 안 한다고 보고요. 코인판에 들어온 숫자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들 코인 거래대금이 뭐 코스피 거래대금을 넘어가는 일도 빈번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윤창현 의원 말대로 5개에서 10개 코인 말고 다 상폐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이 갖고 있는 투표권 이런 것들 정부에서 그냥 내던진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이런 좀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좀 온도차가 있죠. 뭐 일부 기업들은 현재 구조조정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뭐 가상자산 겨울에 대비를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다음 우리 상승장을 좀 예측을 하고 뭐 더 사람들을 뽑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코인원만 봐도 그렇죠. 뭐 개발자 한 50명 정도를 더 뽑는다 얘기를 하고 있고 개발자 수를 연초 대비 한 50%를 뭐 증가 시킨다고 합니다. 뭐 또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좀 최근의 위기를 뭐 저가 매수로 좀 삼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슬슬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바이낸스도 마찬가지죠. 이달에 뭐 대규모 뭐 채용을 하겠다. 뭐 현재 뭐 한 6천 명 규모로 합니다. 엄청난 수치인데 올해 안에 한 2천 명을 추가로 뽑겠다. 자,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거래 이렇게 비용만 받고 그런 것보다 투자를 좀 더 다각화했죠. 그래서 우리 지금 코인베이스만큼 이제 힘들진 않겠다. 코인베이스는 다 지금 이렇게 인원 감축을 하고 뭐 해고도 하고 뭐 그러고 있는 실적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나운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어쨌든 뭐 국내 거래소도 지금 직원들을 조금 줄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미국 시장에서 바이낸스가 계속해서 좀 인원을 충당하려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상승장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지금 리플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지금 리플이 우리 토론토에서 열린 뭐 컨퍼런스 이렇게 말을 하면 만약에 우리 리플이 소송에서 패한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을 나가서 캐나다로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완전 크게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최근에 뭐 사무실도 좀 오픈했습니다. 네, 캐나다에 사무실도 오픈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 SEC가 뭐 승리를 하더라도 우리 리플에 갖고 있는 이 비즈니스에는 전혀 이렇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우리 CEO죠. 우리 갈링하우스의 말에 따르면 리플의 고객 중 뭐 99% 정도는 미국 이외에 좀 결제 회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좀 협박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좀 잘 진행되기를 좀 원하고요. 이에 비해 좀 뭐 고강도의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도 있죠. 그래서 뭐 코인베이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코인베이스도 뭐 직원의 한 18%를 뭐 해고를 하겠다 이렇게 안 좋은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시장에서 중소규모의 좀 거래소들은 앞으로 좀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렇게 빠른 상승장이 오지 않는 이상 좀 많이 이거 유지를 하기가 회사도 뭐 이익이 있어야 유지를 하잖아요. 그러기도 좀 힘들어질 것 같고 뭐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죠. 골드만삭스도 지금 뭐 코인베이스 등급을 거의 뭐 매도로 조정을 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소식도 있지만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여러분들 막 너무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비트코인이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뭐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뭐 너무 두려울 필요가 없다. 뭐 아이스코인 위주로 순환 펌핑을 잘 먹으면 여러분들 수익이 좀 극대화될 수가 있다라고 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가져온 이 뉴스에 말씀드리면 좀 전망이 좀 어둡긴 하죠. 이런 소식이 있지만 전망이 어둡긴 한데 제가 이 소식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다 풀리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뉴스를 보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좋은 코인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좋은 코인이 되려면 좋은 매수 타점을 잘 찾아서 이제 상승이 나오기 전에 직전 뭐 잘 찾으면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코인이 좋은 코인이잖아요. 그게 뭐 김치 코인이건 중국 코인이건 뭐 여러 뭐 디파이든 NFT건 섹터에 상관없이 코인을 잘 잡는 연습을 좀 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였지만 저희가 태도 공매도 사건을 빼놓고는 저희 코인 시장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짚어갔습니다. 오늘 코인가드님과 썰전 코너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 코인스쿨 시간에는요, 유일 전문가님이 삼각 수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일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 전문가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최근에 좀 양봉의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다가 어제부터 조금씩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올라온 만큼 딱 빠졌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하락이 시작됐다, 뭐 비트코인 뭐 또 했다, 뭐 알트코인 많이 빠졌다, 뭐 많이 힘들어 하실 텐데 그럴 시장 아닙니다. 지금 타점에서는 오히려 알트코인이 좀 공격적으로 매수할 타점이라고 제가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이제 또 비트코인 이제 동향 계속 말씀드릴 거고, 오늘 강의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강의 시간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강의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강의는 삼각 수렴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삼각 수렴, 먼저 뭐 자세하게 아는 건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삼각 수렴 뭐 주식이나 암호화폐, 뭐 차트에서 보이는 캔들 패턴으로 뭐 여러 개의 패턴이 지속해서 만들어지는 지속성 패턴이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뭐 주가의 등락이 지속되면서 캔들이 모양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맞습니다. 삼각 수렴. 이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삼각 수렴이다. 그대로 캔들 모양이 삼각형으로 수렴한다. 수렴한다 아시죠, 여러분들? 삼각형 모양으로 수렴한다 하여서 삼각 수렴이라 불린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건 뒤에 차트 보면서 또 설명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이론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삼각 수렴이 요게 좀 포인트입니다. 요거 제 생각 좀 같은데, 삼각 수렴이 진행될 경우 매수 매도에 참여하지 않고 추세가 정해졌을 때 참여하는 것이 좋다. 여기 좀 별표를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각 수렴 느낌 좀 애매하게 비트코인 이제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 같은 경우 흐름이 좀 애매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막 뭐 예를 들어 좀 양방이 흐르면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하락할 때도 좀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면, 약간 좀 모양이 애매하게 막 올라갔다 횡보하는 척하면서 막 좀 이상하게 이런 이제 느낌의 차트가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는 뭐 그걸 뭐 빠졌는데 매수를 좀 진행해 봐야 하나, 아니면 좀 뭐 매도를 해야 하나, 굉장히 좀 애매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또한 이런 모양을 보면은 애매한 차트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추세에서는 매매를 잘 진행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확신이 들지 않는데, 내가 확실하지 않는데 거기서 매매를 들어가는 것은 승률이 낮게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각 수렴이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는 좀 여유롭게 보시면서 매매에 참여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어서
네, 삼각수렴의 세 가지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 삼각수렴인데 첫 번째가 이제 시메트리컬 트라이앵글이라서 대칭, 네, 모양이 대칭으로 가고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어센드 트라이앵글, 네, 상승으로 가는 패턴이죠. 이거 저번에 제가 한번 강의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세 번째는 디센딩 트라이앵글. 하락으로 가는 거죠. 제가 이 어센딩과 디센딩을 또 왜 가지고 왔냐? 저번 시간에는 이제 라이징 엣지, 폴링 엣지인가 이제 어센딩, 디센딩을 제가 같이 가지고 왔어요. 그 같이 가지고 온 이유는 많은 분들이 좀 차트를 보면서 헷갈려 하시는,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비교로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거지. 오늘은 좀 삼각수렴이니까 이 삼각수렴 파트에서 또 다시 한번 다뤄드리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시 한번 어센딩과 디센딩도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넘어가서 처음에 시메트리컬 트라이앵글 패턴, 예, 일반적인 삼각수렴입니다. 일반적인 삼각수렴. 여기는 첫 번째는 상승했다가 삼각수렴이 이어지고 있어요. 점점 범위가 이제 변동폭이 줄어들죠.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위아래 이제 추세선 보면은 이 공통점이 있어요. 아래 추선을 그어보면 아래에서 위로 가고 위에 추세선을 그어보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대칭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여기 저항선을 뚫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올라가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과연 어디서 매수해야 될까? 그러면은 전문가님, 우리 이거 보면서 우리 뭐 여기서 이런 데서 매수 타점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 있어요. 네, 저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이쁘게 차트를 이쁘게 그려놔서 그렇지 실전 차트는 이렇게 이쁘게 나오지 않아요. 수학 공식처럼 막 이렇게 이쁘게 딱 여기서 사야겠다, 여기서 사야 한다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변동이 있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정해놓고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잡아야지 하는 생각은 버리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은 어디서 매수를 진행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삼각수렴 진행 중일 때는 매수를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러면 언제 매수해라? 여기 삼각수렴 우리가 선을 그어봤을 때 여기 위에 저항선을 뚫고 나왔을 때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매수를 들어가서 어디로 이제 지지선을 받아요? 여기요. 여기 저항선 뚫고 왔으니까 뚫고 나서는 다시 여기가 지지선 라인이 되겠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다른 저항선을 보면서 매도를 이제 매도를 시작하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이어서 이거는 반대죠. 네, 반대의 모양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락하고 나서 떨어지는 패턴, 이 삼각수렴인데 여기도 그거 보면은 추세선을 그거 보면 여기서 뭐 위아래로 아래로 긋고 아래에서 위로 구워서요. 그었더니 어떻게 돼요? 변동폭이 크다가 나중에는 적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이상을 감지해야 합니다. 계속 하락을 하는데 반등을 줬다가 뭐 계속 변동폭이 적어지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코인이 예를 들어 뭐 여기에 물려 있었다고 이제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모양을 보면서 몰라, 버텨야겠다, 존버다, 버팁니까? 아니죠. 버티면 안 됩니다. 계속 보면서 유일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계속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추세도 한번 그거 봤더니 떨어질 것 같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매도 타점을 한번 여기서 지지를 해주는지 지지를 해주면은 나는 반등이 왔을 때 뭐 털어야겠다라든지 뭐 새롭게 대응을 해봐야겠죠. 여러 가지 뭐 대응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정석으로 오늘 좀 정석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지지를 못 해줄 경우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빠르게 눈물을 머금고 뭐 손절을 쳐야 합니다. 근데 눈물을 머금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손절을 치지 않으면은 더 큰 손실이 나올 수 있어요. 더 큰 손실이 나올 수가 있다. 더 큰 손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여기서 손절을 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이걸 이제 실전 차트로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똑같죠. 상승하고 나서 이제 차트가 구성이 있어요. 막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막 선 어떻게 하나요? 삼각수렴인지 이게 삼각수렴인지 뭐 어떻게 하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가 보는 방향성, 뭐 단기로 보면 단기, 중장기로 보면 중장기로 인해서 이 저점, 이 맞닿는 부분 있잖아요. 저점과 저점을 한번 이어보고 고점과 고점을 이어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막 계속 그어보는 거예요. 선 긋는 연습도 계속 해봐야겠다. 그것도 많이 해보지 않으면은 사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긋는지는 천차만별이겠지만 일단 뭐 이렇게 그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나는 그러면은 뭐 여기서 잡아야지. 여기서 어떻게 잡나요? 아직 패턴이 여기까지만 완성됐다고 칩시다. 여기서 어떻게 잡나요, 여러분들?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잡았다가 그냥 고꾸라지면 어떻게 하나요? 그건 삼각수렴이 아니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삼각수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캔들이 생성되고 패턴이 좀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해서 이거보다 나는 다 발라먹겠다, 이거 수익 다 발라먹겠다 하시는 생각은 아까 접어두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좀 깔끔하게 지어서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매수를 아까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했죠? 네, 맞아요. 여기 위에 저항선 그려놨습니다. 이게 고점 부분을 연결을 해 보는 거예요. 고점 부분을 쭉 이제 선을 따라서 연결을 해 봅니다. 연결했어요. 그럼 여기가 저항선이 되는 거고, 저항선이 되는 거고, 밑에는 뭐예요, 그럼? 당연히 지지선이겠죠. 네,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지와 저항을 보고 우리는 매수 타점을 잡으면 되겠다. 변동폭이 크다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게 보이죠? 점점 애매한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위로든 아래로든 어떻게 방향성이 나오겠다라고 저희는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나는 좀 상남자스럽게 한번 삼각수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그 전에 상승도 했었고 이거 좀 상승으로 갈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한번 여기 지지선 라인에서 한번 걸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저항선 라인을 뚫는지 안 뚫는지 한번 그 차트를 좀 유심히 봐야겠죠. 유심히 보고 뚫었네? 뚫었으면 다시 여기 저항선 자리가 지지선 자리로 바뀌면서 우리는 매매를 진행하면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그냥 전략적으로 매도하시면 되고 다시 떨어졌네요. 뒤에 떨어졌죠. 떨어졌을 때 여기 지지선 맞닿는 부분에서 나머지 물량 분할매도 접근하셔도 되고 여기서 다 털어내셔도 되고 나는 여기서 지지해줄 것 같아. 좀 기다렸다가 지지선이 뚫렸네? 그럼 여기서도 그냥 매도를 진행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쉽죠? 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다음 차트입니다. 이거 생성되기 전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간혹 보셨을 거예요. 막 이런 차트 보셨죠? 네, 여러분들 이거는 뭐 바트머리 차트라고 하는데 이건 다음에 좀 설명드리겠고. 네, 아무튼 이것도 뭐 이런 캔들 크고 작은 모양 이제 패턴이 모여서 막 이렇게 패턴이 모여서 이런 패턴이 계속 이루어지고 막 요즘은 막 비트코인이 이렇죠. 이런 모양으로 계속 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막 이런 모양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뭐 어떻게 선을 그어 보나요? 뭐 사실 이렇게 뭐 시작을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뭐 여기서 고점 막 이렇게 그어봐도 되고 저점에서 이렇게 그어봐도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선을 그어 보면서 나만의 패턴을 한번 만들면서 나만의 매매 기준을 만들어가는 게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누가 선을 이렇게 그었다 하더라도 그게 맞는 거다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 투자에는 100%는 게 없어요. 어쨌든 확률 싸움으로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보는 방법, 우리가 가지는 매매 관점을 가지시는 게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또 이렇게 흘러가면은 우리는 여기까지 완성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완성됐는데 그러면 일단은 선 있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한번 쭉 이어보는 거예요. 쭉 이어봅니다. 쭉 이어보고 위에는 없죠. 위에는 고점이 여기 하나예요. 여기도 한번 그냥 쌍고점 있으니까 쭉 그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면은 삼각수렴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유일 전문가님처럼 내가 그거 봤는데 나는 삼각수렴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를 들어가 봐도 되지 않겠다? 들어가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도 좋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매수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밑에 선을 당연히 지지 라인으로 보고 매수를 들어가겠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어요. 우리가 선을 그었어요. 여기 저항선이죠. 저항선 부분에서 그럼 당연히 우리는 떨어지겠지 하고 뭐 여기서 저항선 부분에서 매도를 진행해도 좋고 아니면 완전 이 저항선 부분을 한번 뚫어줄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으면 들고 계시다가 분할 매도로서 접근해도 되겠다. 아니면 여기서 계속 단타 치면서 이렇게 모습을 유추하면서 진행해도 좋겠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삼각수렴이 나을 것 같으면 웬만하면 좀 매매를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정말 트레이딩 정말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걸 보면서 어느 정도 매매 타점을 이제 굉장히 좀 짧게 지지선 저항선 잡으면서 전략 매수 잘 하거든요.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거 그어놓고 여기서 무조건 오르겠지 모르겠지 요거 하나만 보고 이제 매매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이 삼각수렴만 보고 매매를 하기는 힘들고 여러 가지 이제 보조 지표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동향도 살펴보고 비트코인 상향도 보고 이제 봐야 합니다. 이것만 보고 매매를 진행하신다고 하시면 좀 적극적으로 말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차트가 있다, 이런 패턴이 있다라고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이어서 네, 요거는 네, 하락으로 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추후에 횡보를 하면서 근데 여기서 이상한 모양이 포착이 돼요. 맞죠?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한 여기서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움직였는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뭐 점점점점점점 하면서 좀 이상한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 그러면은 한번 선을 그어 볼까? 일단 그어 보는 거예요. 저점을 이렇게 한번 저점 부분을 한번 그어 보고 고점 부분도 한번 이렇게 쓱 그어 보고 봤더니 뭔가 변동폭이 크다가 여기서 변동폭이 작아지면서 뭔가 변동폭이 크게 나올 것 같아. 위로든 아래든 크게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우린 여기서 매매를 어떻게 돼요? 피하셔야겠죠. 피해야 된다. 예, 정말 매매를 잘 하고 싶으면 여기 지지저항 짧게 잡고 정말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피하는 걸로. 그리고 나서 쭉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변동폭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추세가 변경되고 나서 확실히 계속 떨어지고 나서 다시 반등했을 때 요런 자리를 잡는 게 차라리 더 이제 승률이 높지. 이렇게 애매한 자리에서 이제 타점을 잡으면은 굉장히 좀 어렵겠다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바로 이어서 요것도 똑같습니다. 요거는 좀 강력하게 하락했죠. 아까는 좀 이렇게 파동을 치면서 하락을 했다면 요번에는 좀 강력하게 하락했다가 쭉 밀리면서 갑자기 좀 상승하는 척하네.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서 이거 찐반등이야? 찐반등이 아니야? 막 하면서 막 난리 납니다. 찐반등이 아니야. 그랬더니 다시 뭐 모양이 애매하게 가요. 이것도 그냥 그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고점 한번 쓱 그거 보고 저점도 한번 쓱 그거 봅니다. 그거 봤더니 여기도 모양이 좀 애매하게 계속 움직여. 막 그래서 뭐 횡보하는 척하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밑에서 횡보하는 척하다가 살짝 올랐다가 막 계속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수렴하는 부분에서 결국 지지를 하지 못하고 여기서 신호를 줬어요. 자세히 보면은 삼각수렴 이제 이어지다가 여기서 지지선 여기 아까 밑에가 지지선이 했죠. 이렇게 계속 두들겼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두들기다가 결국 6번째 깨졌죠. 깨졌을 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도망쳐야 돼요. 도망치면 됩니다.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도망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뚫렸을 때 여기가 다시 왜냐하면 저항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매매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서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도망치면 됩니다. 네, 어려운 거 아니니까 끝까지 보시면서 그냥 어려운 거 아니면 고점과 고점을 한번 연결해보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보면서 진행하시면 되겠다. 네, 저번에 말씀드렸던 어센딩 트라이앵글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강의에서 설명드렸었는데 이거는 뭐 제가 한번 설명해드렸으니까 오늘은 어느 정도 아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오늘은 뭐 복습한다 생각하고 이거 그냥 한 번 보고 마시고 계속 반복 학습, 복습하면서 반복하시면 되겠다. 이거 특징이 뭐라 그랬죠, 제가? 네, 맞습니다. 저점 한번 이제 쭉 연결해 보면 저점은 계속 올라가는데 고점이 계속 같아요. 어떻게 해요? 어센딩 트라이앵글 이거는 삼각수렴 올라갈 확률이 높은 패턴이다. 무조건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올라갈 확률이 높은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조건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네, 바로 이어서 어센딩 차트. 네, 이거 똑같아요. 차트 모양 보니까 저점 계속 올라갑니다. 저점 계속 올라가고 고점 일정하니까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한번 매수를 해봐 좋겠죠. 우리 어센딩 차트니까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높은 확률의 매매 싸움을 걸어야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걸어보고 여기 저항 라인 뚫고 나가면 좀 길게 보고 여기를 지지 라인으로서 보고 매매를 여기가 손절가 여기가 이제 매수가 잡아서 여기는 매도가 위에 잡아서 잘 진행하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디센딩 차트도 똑같습니다. 반대로 저번에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은 일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다가 변동폭 줄어들면서 결국 수렴하는 부분에서 지지 못 받고 뚫겨 나가죠. 이거는 이제 하락할 확률이 높은 패턴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셨으니까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이것도 차트 똑같습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데 저점이 일정해요. 저점이 일정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디센딩 트라이앵글이겠구나. 변동폭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크죠. 네,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다가 변동폭이 좀 애매해지다가 모양 그렇죠. 이런 애매한 모양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모양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여기서 뭐 매매를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하나 막 이상하게 움직여요. 이상하게 움직이다가 또 뭐 이상하게 반등 오다가 막 좀 이상하게 막 움직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범위가 좁아지는 부분에서 결국 지지를 못 받고 크게 큰 폭으로 하락하죠. 여기는 신호를 주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알아서 보고 매매를 좀 피하거나 도망쳐야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삼각수렴 이 패턴만 보고 패턴만 보고 매매를 진행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거래량이라든지 뭐 RSI라든지 등등 보조 지표와 이제 같이 조합하여서 이제 패턴을 봐야 하지 이 삼각수렴 하나만 보고 무조건 아무나 차트를 불어놓고 이게 삼각수렴이네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바닥권일 경우 거래량이 갑자기 삼각수렴 부분에서 끝에 이제 부분에서 거래량이 이제 줄어들다가 갑자기 증가하면서 막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갑자기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연한 소리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연한 소리고 반대로 천장가의 경우 계속 위에 있을 경우 거래량이 감소한다면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거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은 무조건 봐야 해요. 거래량과 캔들은 무조건적으로 봐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것도 거래량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하락 후에 이것도 그렇죠. 밑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이렇게 삼각수렴이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이게 나는 정말 이것을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겠어 하는데 거래량이 처음에는 많다가 점점 줄어들죠. 보이시죠?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리고 나서 하락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면은 거래량이 엄청나게 씨가 말라가네. 그러면은 이거는 모르겠다. 그냥 좀 피해야겠다. 그냥 다른 거 매매를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이거는 반대로 삼각수렴은 크게 움직이다가 이것도 변동폭이 줄어들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그냥 평균도 아니죠. 좀 별로 없다가 갑작스럽게 터지면서 여기를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어요. 이럴 때는 상승 추세로 이어진다. 네, 뭐 당연한 소리지만 우리가 근데 이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터지는데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잡습니까? 우리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런 차라리 매수의 타점을 잡아보려면 이런 바닥권에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뭐 바닥권 별로 없죠. 아무튼 이런 자리에서 노려보고 여기를 지지라인으로서 우리가 설정을 하고 뚫렸을 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치고 거래 서졌네 올라갔네 아싸 이거는 익절이다 하고 그냥 수익을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삼각수렴에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패턴일 것 같은데 이거 맞아요. 상승 후에 이제 올라가는 상승 깃발형 블리시 페너트라고 이거 그냥 패턴이 그냥 이렇게 있다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 후에 삼각수렴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냥 우리가 대충 아시면 될 것 같고 하락 깃발에는 하락 후에 삼각수렴은 보통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확률이 높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삼각수렴이란 게 굉장히 자기 맘대로 그 시장에 따라서 막 자기 맘대로 튈 때가 있거든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너무 무조건적으로 믿지는 마시고 그런 확률이 좀 높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수렴 한 개 가지고만 매매하시기에는 너무 난이도가 높은 암호화폐 시장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히든코인, 오늘 한번 오늘 히든코인 잡기 참 좋은 날이에요. 제가 히든코인 계속 연속 3번 나갔었는데 3번 다 수익 봤습니다. 오신 분들 다 수익 보셨으니까 오늘 4번째 히든코인 나가는 날이에요. 6월의 마지막 주기도 하고 4번째 히든코인 나가는 날이니까 저희 무료 방송 오셔서 히든코인 잡아가셔서 수익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여하시지 못하면 수익 못 보십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강의에서 유일 전문가님께서 삼각수렴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건데요.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시면 또 상단 링크 통해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또 유일 전문가님이 히든 코인까지 알려준다고 하시니까요. 같이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단순한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